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좌편향으로 악명 높은 홍석현의 JTBC가 다시 사고를 쳤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청사 내부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조작 보도를 했다고 하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물론 JTBC는 이 의혹이 불거지자 깜짝 놀란 듯이 즉각 해명을 내놨지만 내용이 석연치 않습니다. 더구나 JTBC는 원죄가 있는 데입니다. 옛날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타블렛 PC를 가지고 조작 방송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번의 조작 방송이 국가 폭동에 부채질을 했다고 하는 의혹은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제의 그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편견 없는 정보를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JTBC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뉴스입니다. 단독 보도라고 앞에 자기들이 하고 판사 어딨어 7층 집무실까지 침입해서 청사한 폭동을 따라간 카메라라고 하는 영상 기사가 문제입니다. 자, 그 캡처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JTBC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뉴스 보도 앞에서 앵커가 앞에 설명을 합니다. 이번 난동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다. 따라서 내부 상황을 보도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기자가 거기에 들어가 봤다. 그날 새벽 3시에 자기네 기자가 청사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함께 움직이는 취재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 앵커의 얘기부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폭동 사태는 단순히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피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은 폭동이 일어난 당시 청사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취재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청사 7층 판사 개인 집무실까지 침입해서 샅샅이 뒤지는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의 난입 현장 내부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화면 안에 국방색 잠바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진 젊어 보이는 남자가 그 영상에서 핵심입니다. JTBC 카메라는 이 남자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가 계단을 오르는 장면도 찍고 청사 3층 출입문 앞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찍습니다. 정말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거는 국방색 잠바를 입은 남성이 가장 그날 폭력적인 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빨간색 소화기를 들고 3층의 그 서부 지법의 가장 핵심인 공간이 3층인데 유리문을 반복해서 내리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내 도락을 내리치는 장면을 그 뉴스는 아주 섬세하게 세밀히 보여줍니다. 자, 이게 빨간색 소화기를 거꾸로 쥔 채 유리문을 내리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진입하는 모습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입니다. 벽시계에 새벽 3시 28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 남성이 소화기로 유리문을 여러 차례 내려칩니다. 어떤 이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국방색 점퍼를 입은 남자의 인상착의의 문제입니다. 이 남자가 JTBC의 또 다른 이모 기자랑 거의 동일하다. 동일 인물이 자작극을 꾸민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이른 점입니다. 즉 JTBC는 국방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시위대 폭도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고 그 남자가 폭동의 주동자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그 방송국 소속 기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광범위하게 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힘당에서는 폭동을 일으킨 거는 JTBC다라고 하는 집권 여당까지 공식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JTBC가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즉각 반박 성명을 낸 것도 바로 그 점을 의식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자, 동영상을 더 지켜보시겠습니다. 더욱 문제는 그 남자가 3층의 출입문을 파괴한 건 물론이고 7층까지 계단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판사 집무실 공간인데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각 판사의 방을 하나하나씩 문을 열어서 수색하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캡처 사진 3장을 동시에 보시겠습니다. 문을 내리치는 장면, 들어가서 전후 판사 방의 집무실을 살펴보는 장면 하나, 둘,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JTBC는 그날 뉴스에서 그 남자를 포함한 시민들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라고 훌 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거꾸로입니다. 그날 난동을 부린 핵심 잠바를 입은 남자가 JTBC 기자라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입니다. 누가 했다게 아니고 시민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JTBC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JTBC를 의미하는 가짜 뉴스를 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지만 이거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라서 JTBC가 성실하게 답만하면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만약에 JTBC 이모 기자가 직접 소화기를 문을 부수면서 이 장면을 또 다른 JTBC 기자가 찍었을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비유컨대 뭐냐면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기자가 했다. 그래서 자작극이다. 폭동을 불을 더 키운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객관적 보도의 기본 원칙을 어긴 것이고 취재 윤리를 내팽개친 무서운 기획보도, 폭동을 앞장서서 유인했던 무시무시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내 자유파 애국 시민을 악마로 만들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JTBC가 회사 차원에서 했느냐 아니면 공명심에 사로잡힌 기자의 장난이냐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동이냐 그건 추가로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저는 JTBC가 법적 대응하겠다고 공갈을 치기보다는 해당 보도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를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 조작 보도를 첫 번째 보도한 것은 인터넷 매체 파이낸스 투데이입니다. 저는 이 매체에 칼럼을 써봤기 때문에 이 매체의 애국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낸스 투데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JTBC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걔네들이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의 준칙은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JTBC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정말 제대로 풀려면 성실하게 그날 관련 영상 전체를 내놓고 시청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방송국은 일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문과 달리 3년인가 한 번 일정한 기간마다 한 번씩 정부로부터 제허가를 받도록 방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국이 정말 공적인 역할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가 판단의 잣대가 됩니다. JTBC의 경우 만약에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단순히 의혹일 뿐입니다. 그러나 조작 보도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방송국 제허가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내란 선동을 부추긴 죄로 수사를 받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는 폐방도 각오해야 된다. 왜? 이 방송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태블릿 PC를 가지고 장난쳤고 그게 사주가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걸 살펴보겠다는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마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